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원가입 2탄. 저번에는 저희 디자이너 분들을 모시고 했는데 이번에는 개발자분들도 오셨습니다. UI UX 웹디자이너를 맡고 있는 선나래라고 합니다. UI UX 웹디자이너 맡고 있는 백현지라고 합니다. 디자이너 이은하라고 합니다. P2P와 서버 담당하고 있는 개발자 박영재라고 합니다. 프론트 퍼블리싱 하고 있는 박현아입니다. 현아님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박슬기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회원가입을 할 건데 온투어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딱 3가지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핸드폰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신분증을 인증을 해야 되고 계좌 인증도 해야 돼요.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매출 채권을 하는 업체네요. 여기는 또 이렇게 둘이 나눠져 있네요. 딱 눌렀더니 나눠졌어요. 대출자도 눌렀더니 나눠졌어요. 휴대폰 번호가 아이디가 되는군요. 그런 거예요? 저거 지금 회원가입 못해요. 지금 나이스 본인 인증 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것 같아요. 본인 인증이 나이스 회사랑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본인 인증 계약을 각자 따로따로 해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돈 안 내면 저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회원가입 하려다가 그냥 저거보다 네,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CS가 넘쳐나겠죠. 근데 보통 기존 업체들은 신규 업체들보다는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어차피 신규로 온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하고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규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게 좀 크더라고요. 혹시나 나중에 저희 쪽에서도 저게 뜬다면 나이스 본인인증 계약 문제라는 거. 그럼 이름이 귀엽던 누리 펀딩을 못하게 되었고 어딜 또 해볼까요? 랜딩머신이요. 바뀌었어요. 머니무브. 여기도 되게 리뉴얼을 많이 하는 곳이더라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죠? 홈페이지만 봐도 이렇게 토스 같은 느낌. 깔끔하고 너무 좋다. 되게 역동적인 느낌 나서. 저게 그 유명한 프론트엔드 분들을 갈아놓은 보이시나요? 이 스마일도 움직여야 돼요. 요새 웹 디자인 보면은 3D 이모티콘 디자인에 되게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젊은 층을 겨냥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사이트 사용하는 연령층 타겟이 어떻게 돼요? 3, 4, 50대까지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많이 하는 거 못 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걸로 했을 때 투자를 안 했던 사람들도 해볼까? 뭐지? 왜 이렇게 유명해? 해서 딱 들어갔을 때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됐을 때 뭔가 더 은행 같고 토스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 친근한 그런 네, 친근하고 캐주얼한 느낌. 사이트 종류마다 다른 게 엑셀에 적혀 있었지만 해당 업체가 어느 거를 중점으로 하냐에 따라 달라요. 당연히 직장인 신용대출이니까 20, 30대 이상의 젊은 층들이 오히려 더 하던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20, 30대가 가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령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어느 업을 주력으로 하냐에 따라서 연령대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누굴 타겟으로 하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머니무브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 할 때마다 저 한 탭이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한데 이거. 근데 이게 하기가. 모니터 화면이 조금 맞아요. 하면 이게 반응형이 안 돼요. 화면이 조금만 길어도 저게 다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반응형 값이 가로값으로 저희가 측정을 하거든요. 가로값에 기준을 두는데 저런 맞아요. 거는 세로도 줄이게 되면은 잘려요. 막. 여기를 줄이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옆을 늘리고 위를 줄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럼 다 잘려서 나와요. 불가피하게 좀 많이 줄여서 맞아요.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라든지 그런 게 잘려서 나와가지고 글자를 놓친다거나 그러면 이게 스크롤을 한 번 내리면은 한 섹션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 잘린 것들을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한도 확인하기 같은 저 버튼이 밑에 있으면 저걸 클릭할 수가 없는 거죠. 스크롤을 내리면 다음으로 넘어갈 테니까. 근데 얘는 지금 그렇게 안 되게 해놓은 건데 따로 처리를 해준 거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쓱 내려가. 저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는 예쁘고 좋은데 세로가 잘리지 않도록 내용을 중간 정도로 많이 모아서 조금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백이 많아요. 네. 디자이너 팀이 이런 디자인이 예쁘지만 개발을 고려해서 자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좋네요. 로그인을 하고 보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아놓더라고요. 투자 상품이 뭔지도 모르게. 이거를 상품을 보여주고 나서 투자할 마음이 생기면 회원가입을 해줘야지. 탈시켜버리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도 예전에 업체 중에서 저렇게 요청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회원가입이 되지 않으면 안 보이는. 저희들도 그때 이야기 나왔던 게 어두운 데서 있으면 왠지 잘 안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 유입이 작아질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꼭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그런 업체들은 보통 이미 투자자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차입자만 필요한 거야. 그래서 투자자들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경우에 저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도 휴대폰 번호 아이디인 건가요? 요새는 이메일을 잘 안 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비밀번호 이렇게 하면은 다시 확인을 안 하는 건가? 2번 확인하는 게 없죠. 그래서 저 비밀번호 볼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네요. 그래도
됐다. 보면은 주소할 때는 요 주소를 찾아봤거든요. 이거는 없어요. 그런 걸 다 입력해야 되는 것도 옵션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아요. 이거 입력하는 내용이. 모바일로 등록하기? 회원가입 안내. 신분증 4번 등록을 해야 된대요. 과연 될지 지금 처리 중이래요. PC로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바일로만 되어 있는 것들 보면은 예산도 관련이 있는 게 저게 하려면 PC 버전이랑 모바일 버전을 따로따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럼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고 개발 시간 단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트렌드가 이제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모바일로만 하는 걸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타겟층이 말했던 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PC 버전도 같이 만드는 거고 이렇게 직장인들은 보통 핸드폰으로 다 하니까 제가 글을 봤는데 옛날이라고 하면은 뭐 아예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을 겪었던 분들이 많았는데 핸드폰이라는 것 자체가 한 20년 전부터 발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 해도 사실 그렇게 엄청 올드하신 분들은 없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저도 저희 업체 분들 클라이언트에서 계속 문의 주시는 내용들 연세를 보시니까 거의 60, 70대 분도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핸드폰으로 인증을 못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 꽤 있어가지고 여러분 머니모드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때도 저는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그 시간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되느냐. 저는 좀 여기 오래 걸렸어요. 제 체감상. 시간대도 중요한데 개발적으로 따지면은 시간에 따라서 누군가는 타이핑이 빠르고 누군가는 느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으로 보기보다는 뎁스라고 해요. 이게 몇 번의 클릭이 들어가는가 그걸 저희는 더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최대한 유저가 클릭 수가 적어야 된다는 저는 체감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저번에도 디자이너분들이랑 할 때 지금 어떤 단계인지 몇 단계가 남았는지를 체크해주면은 별로 안 힘들는데 언제까지 하는 거야? 이러면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제 체감상. 온투인, 농업인, 소상공인 안 된다고 합니다. 리뉴얼 중이라고 합니다. 뭐 회원 가입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개인으로 나오네요. 그러네요. 보통은 이렇게 해두더라고요. 보통 개인 회원 가입을 좀 디폴트로 해놓고 나중에 세 가지로 나뉘죠. 그 투자할 수 있는 등급이. 근데 아마 말씀하시는 거는 개인이 그걸로 세 가지인 거고 법인이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보통 없지 않나요? 있어. 왜냐면 법인은 투자가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법인 업체들이 많이 가입을 하는데 그러네요. 그거는 개인 가입할 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전문이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개인이 일반 투자자가 있고 소득 적격자랑 그리고 전문. 아, 개인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고 법인은 따로 하나예요. 그러네요. 그럼 없네요. 에이. 저게 아마 API는 보내졌는데 리턴 값이 안 날라와가지고 지금 대기 상태로 해서 상대방 서버 쪽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 온투인은 이미 등록된 업체로 뜨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대기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미 서버 쪽으로 갔어요. 회원 가입은 또 됐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성공에 대한 리턴 값이 원래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걸 처리를 못한 거야. 이거 깨진 거죠.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됐나? 여기도 회원 가입이랑 다른 마이페이지 가니까 또 앞으로 해야 될 게 더 있긴 하네요. 본인 정보도 저장해야 되고. 참고로 그 고려하실 점이 나이스 본인 인증이 있고 나이스 실명 인증이 있어요. 나이스 본인 인증은 핸드폰이 너의 핸드폰이 맞냐를 확인한 거고 나이스 실명 인증은 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맞니? 를 확인한 거라서 이걸 왜 따로따로 있냐면 데이터가 달라요. 우리나라에 있는 핸드폰을 다 모아놓은 데이터가 따로 있고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을 다 이제 모아서 그 나이스 DB에 있어요. 그거랑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로 저 주민등록번호인지를 확인해주는 과정인데 P2P는 저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투자자들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럼 이 세금을 정산해야 되는데 이 세금을 정산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업체가 직접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 실명인증 확인까지 다 받는 겁니다. 됐다. 여기 회원가입이 되었어요. 놀랐습니다. 네, 에이스. 네. 이렇게 다 막아놓거나 리뉴얼 중입니다. 그래서 몇 달째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온투업 등록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랬어. 저게 지금 다 온투업 넘어간 거예요? 네, 다 등록돼서 올라온. 아마 그럴 거예요. 이미 넘어갔는데 금융보안원이라던가 이런 데서 다시 들어와서 이런 거 보안체계 다시 구축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거 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온 트러스트 펀딩 해볼까요? 프론트 엔드 분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위로 쏠려 있어요. 한단적이다. 고쳐야죠. 회원가입 이용 약관도 무조건 읽게 만드는 네, 기다려야 됩니다. 아까랑 똑같네요. 온투인이랑 온트러스트랑 솔루션 같은 솔루션인가 봐요.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더 하면 어차피 똑같을 것 같아가지고 투자 상품도 없을 것 같고 상환 중 하나 있고 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이페이지가 들어와지네요. 이거 아무 인증 안 했잖아요. 그냥 회원가입만 하고 마이페이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총 투자 한도도 이거 그냥 디폴트 값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희 몇 번 투자해서 여기 투자 한도 줄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른 것들을. 어쩌라는 거지? 똑같네요. 아까랑. 그쵸. 아까 온트윈이랑 똑같은 곳이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 한번 봐볼까요? 여기. 부산 연제구. 투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런 거 맞아요. 상한이 다 밑에 잘 됐나 아니면 연체 중인 게 있는지 그런. 그래도 나름 최근 거를 지금 투자를 했어요. 이 모집 기간 지금 이 정도면 나름 긴 거 아닌가요? 엄청 길게도 있어요. 이게 법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이미 만들어지기 전에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한테 저희 이제 만듭니다 하고 만들자마자 그 사람이 투자가 끝나요. 그래서 제한 들어간 게 법인은 또 이제 투자가 그 상품의 30%밖에 투자를 못해. 이런 제한들이 들어갔어요. 왜 계속 본 느낌이지? 회담만 다루고 계속. 이거 기분이 이상한데.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회원가입 끝났어요. 여기도 신분증 안 했어요. 같은 데인가 봐요, 계속. 투게더 앱스할까요? 여기 되게 유명하고 탄탄한 업체예요. 오. 할 때마다 색깔이 바뀌어요. 회원가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했고 이거 중에 하나 신분증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거 좀 UI 바꿔야 되는 게, 일반 회원가입할 때 주민등록증이랑 이제 운전면허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에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최근에 법인 가입하시는 분이 운전면허증을 넣은 거예요. 법인인데 본인의 운전면허증으로 됐다고 KYC가 통과가 안 되는 거야. 최근에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법인 회원가입할 때는 법인 등록증만 받아야 되고, 일반 회원가입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저런 것만 넣어야 되게끔 좀 UI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 때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이렇게 하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회원가입하면서 처음으로 파일 등록하고 있어요. 다 읽어줬어요. 이것도 다 가려줬죠. 어떤 데는 진짜 잘 읽던데 그런 데는 그런 프로그램을 쓰는 건가요? 제일 중요한 건 화질이에요. 기능들은 어차피 다 비슷비슷할 거고, 얼마나 화질을 좋게 가까이 했냐, 뭐 이제 인식도에 따라서, 아니면 색깔이 번지거나 이러면 훨씬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런 차이가 큽니다. 회원가입 완료. 계좌 인증했고 휴대폰 인증했고 신분증 인증했고, 여긴 얘기하면서 해서 그런가 뭐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다 했네요. 한 군데만 더 하고 투자하고 끝내볼까요? PF 하고 있네요. 여기는 마케팅이 이렇긴 한데 인스타그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잘하더라고요. 여기 너무 웃겨가지고 계속 보게 돼요. 저도 밈 같은 걸 엄청 많이 썼어요. 네. 내 수익률을 적에게 알려라. 그래서 연 몇 프로. 아무튼 네, 막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보다 보니까 V펀딩이 한 번 더 들어가 보게 되고 그런 게 있긴 해요. 되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 근데 홈페이지는 별로 안 친근해.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모바일이랑 같이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겠죠? 이메일 인증도 해야 돼요. 귀찮아. 저희도 저것 때문에 처음에 고심이 많았어요. 처음에 저거를 인증을 받아야 되나 싶었는데, 저거를 받게 되면 회원가입이 귀찮아지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줄 거다 해가지고 지금은 없애놨는데. 네? 번호를 입력을 안 했는데? 지금 계속 클릭이 벗어나면은 밑에 회원가입 버튼이 눌러지게 지금 되어 있나 봐요. 지금 최악입니다. 오류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 오류인데? 지금도 맨 아래에서 이렇게 혼자 올라왔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혼자 올라왔어요. 아이디가 뭔데? 이메일이었죠?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이제 투자할 때 또 그걸 하나? 와이페이지 너무 왜소해 보이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아니 근데 저 주민등록번호 칠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여기 끝까지 한번 가봐요. 여기서 투자 한번 해볼까요? 어쩌라는 걸까요? 이걸 눌렀더니 휴대폰 인증을 했고 인증 끝났는데 어쩌라는 걸까요? 됐다는 건가? 저도. 끝까지 한번 끝을 보자. 와. 에? 되게 성실하게 했는데 왜 그래? 새로 고치네 그러면? 저장은 됐어요. 뭐야, 이제 입력할 수 있네? 원래는 본인 인증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하다가 자바스크립트가 꼬여가지고 깨진 거였어 금방. 그 회원가입을 딱 했어요. 그냥 모르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해야지 딱 들었더니 이렇게 떴어. 뭘 안 했나 보다. 확인 눌렀어. 어쩌라는 거야. 마이페이지로 보내줘야죠 나를. 이제 여기 마이페이지 왔는데도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 이렇게 다 눌러봐야 되고. 이거 여기 쉽지 않네요. 진짜 불편하다. 됐습니다. 와. 투자 어떻게 해? 미리 보기만 되네? 눌러볼래요? 미리 보기? 눌렀어요. 어. 누른 거예요. 저희 투자하기가 없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5만 원 투자했을 때 예산. 네, 일단 이거 반응도 엄청 느리고. 저희가 지금 투자 버튼이 없어요. V펀딩 이러면 투자 못해요. 저는 일반인이었으면 이미 나갔다. 아, 수동 입력이다. 여기 저장하기 또 눌러야 돼. 그런 우와. 계좌 안 했어. 그러네. 근데 여기까지 떴을 때 한번 있나 봐볼게요. 투자기 뜨네. 한번 해볼래요? 여기서 어떻게 되나? 투자 금액 5만 원. 입금 신청. 와우. 계좌번호 이제 해야 되는 거. 아 근데 그러면은 계좌 인증을 해주세요라고 따야 되는데. 연락창 뜬 걸 해석해 보면 저기 A 파일을 어디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리턴 값이 웰컴 API 오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요청을 했는데 계좌번호가 없어서 어떻게 서버가 알아서 이런 오류가 오면은 번역을 해가지고 고객한테 계좌번호가 아직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확인을 누르면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 오류를 그대로 그냥 노출을 해버린 거예요. 네. 네 여기 어디 끝까지 한번 가보자. 아 어쩌라는 걸까요? 또 내 정보? 상호조축은행 이런 예 들으면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해라. 그러면 얘를 앞에다 줬어야지. 아이고. 정말 근데 이건 진짜 일반인이 하기엔 너무 진짜 어려워. 근데 이거는 P2P를 아는 개념이 아니라 P2P를 알아도 못할 것 같은데. 저희 지금 다 어디 눌러야 될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저거 순서를 유도하는 것도 일이에요. 근데 나름 또 친절한 게 문자가 와서 봤더니 계좌에서 보세요 이러더라고. 이게 됐고 가상계좌 발급 상호저축은행 투자해 볼까요? 네. 여기에 돈을 일단 보내야 돼. 돈 안 나온 채로 한번 투자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깨지나 궁금해서. 디자이너분들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항상 만들어져 있는 형태만 UI를 짜주시잖아요. 근데 비어있을 때도 만들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게시판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런 건 전혀 고려 안 하잖아요. 보통 홈페이지 처음 만들어질 때 그게 엄청 없어 보여요. 메모 완료. 그래서 투자해달라고 했더니 네 여긴 나름 괜찮게 나왔어. 5만 원을 입금해 주세요. 처음으로 알맞은 멘트가. 이건가? SB저축은행? 네, SB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이 상호저축은행이에요? 맞을 거예요. 저게 헷갈리더라고요. 상호저축은행이란 게 지방 업체들을 다 모아놓은 게 상호저축은행이더라고요. 중앙회가 따로 있고 상호저축은행 안에 무슨 은행 수많은 은행들이 같이 껴있어요. 그래서 저게 가끔씩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냈는데 확인 안 하고 다시 투자하기 해볼게요. 돈이 안 들어왔네? 보냈는데 V펀딩 차주원. 됐다. 늦게 들어오네요. 뭘로 해볼까요? 단타 중에 4개월짜리로 해볼까요? 이거는 11개월이고 이건 4개월이에요. 4개월이 낫겠죠? 그쵸? 11개월은 네 4개월짜리 단타로 한번 볼게요. 병점 초역세권의 라이브 오피스 브릿지 3차 PF 상품은 아직 지어지기 전이어가지고 그 가치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한 상품인데 플러스 병점이면은 원래 제 돈으로 였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환 순위도 2순위고 연계 투자 상품이고. 여러분도 나중에 P2P 하시면 저거 꼭 철저히 보셔야 돼요. 저게 예전에도 말이 많았지만 가짜 상품들이 꽤 많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저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 다 봐야 돼요.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장소에 가보니까 없어. 건물이. 그런 경우가 꽤 옛날에 많았어요. 이거는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좀 위험한. 예상 수익률이 14%인데 보통 10% 9.8 막 이러거든요. 14%라는 게 위험해서. 그래서 저게 보통은 사진을 올려줘요. 한 달마다 업데이트로 해서 짓고 있는 거를 찍어서 직접 올려줘요. 맨날.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나름 안심이 되긴 할 텐데. 이게 1차, 2차인가? 저게 추가 모집 돈을 모으는 거라서 1차랑 2차랑 이름만 같지 다른 상품이라서. 이거 만들면서 한번 투자해볼까도 생각해봤어요. 요령이 있으면 좋은 게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P2P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P2P 만들어진 업체의 첫 번째 상품을 해요. 첫 번째 상품? 사기꾼들도 최소한의 돈을 모아서 사기를 쳐야 되니까 3개 상품까지는 돌려요. 왜냐면은 그 앞에 상한을 뒤에 받은 상한금으로 줘요. 그래서 절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상품은 안 망하니까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상품을 해요. 투자하기 해볼게요. 5만원. 저희 투자까지 오기 엄청 오래 걸렸어. 요렇게 다 해야 되더라고요. 동의함. 법률적으로 있는 거라. 투자 확정. 끝. 의외로 투자는 빨리 돼. 현재 투자되었습니다. 아직 지금 모집 중이어가지고 다 모집이 되면은 모집 완료로 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회원가입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다들? 확실히
저희가 만드는 거다 보니까 우리 거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딱 봐도 아이 우리보다는 좀 안 좋네와 이거 우리 쪽에 넣으면 괜찮겠다 싶은 것들이 위주로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개발자들한테는 제일 좋은 일인데 또 디자이너 분들한테는 디자인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보면서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랑 디자이너 시선이 다른 게, 저는 저게 API 통신이 어떻게 되고 막 그걸 보고 있었는데 저 깨졌네 하고 이미지가 저렇게 했네, 그렇게 해서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해서 확실히 더 협업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만들면서 좀 궁금하고 이런 점들도 많았는데 오늘 좀 그런 궁금증이 좀 풀린 것 같고 플로우 같은 것도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확실히 느낀 거는 저희 회사의 디자인 팀의 디자인 능력이 일단 상위권에 속한다는 진짜 정말 잘하는 디자이너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궁금한 것도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회원 가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인증해야 되는 게 많은지도 몰랐고, 그리고 타 사이트도 이렇게 오류가 많은지도 몰랐어요. 너무 충격 먹은 게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이런 사소한 것들, 이제 안내 문구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되게 많이 터져가지고 보면서 속으로 이제 저러면 안 되지 싶다가도 혹시나도 내가 저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고 느꼈던 시간입니다. 다른 분들의 디자인을 보면서 성찰을 하게 되었고, 아무리 바빠도 대충대충 하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디자인을 해야겠다. 그리고 개발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웹 디자인은 개발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디자인이 되게 예쁘지만 개발적으로 좀 더 원활하게 되려면 조금 자제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이렇게 개발팀이랑 같이 하니까 옆에서 척척박사님이 또 계셔가지고 바로바로 궁금했던 게 또 풀리기도 했고, 저희는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런 이유들을 좀 알게 되니까, 저번엔 이제 가입만 했었는데 오늘 투자까지 또 해보니까 더 알게 됐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돼서 좋았고요.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지니 어떤 포인트로 해야 되는지가 알게 돼서 좀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양쪽 다 들으니까 되게 재밌어요. 저희 계속 솔루션 리뉴얼도 하고 있으니까 이딴 소리는 안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만들면 진짜 잘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칠까요? 솔루션을 만들어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